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식사법이 잘못됐다면 약이 소용이 없고 또 식사법이 옳다면 약이 필요 없다라는 고대 그리스 속담이 있는데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사실 삼시세끼 식단을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직업인 요리사는 정말 멋지고 의미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8월 한 달 동안은요. 휴가를 반납하고 조리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 바로 중식조리 산업기사입니다.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해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 자격증 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자격증을 예를 들어 취득을 했어요. 그럼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중식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린다 하면은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 전표라는 직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표라는 얘기가 좀 웃기긴 하지만 네, 무슨 뜻이에요, 전표? 전표. 그러니까 네. 홀에 만약에 손님이 되게 많이 왔다 그러면 뭐 10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전표가 순서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더한 순서에 의해서 그 정리를 하면서 그 개념을 익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팀은 늦게 왔는데 음식이 먼저 나간다든지 혹은 일찍 왔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식의 기본 개념을 좀 익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1, 2년 정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진짜 3년, 5년 정도 했는데 요새는 또 빠른 세상이 네.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그 재료를 썰고 하는 그런 칼판이라는 그런 그 직책으로 단계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네. 그다음에 탕수육을 만드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익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파트는 면판이라 갖고 이제 국수, 옛날에는 뭐 수타도 하고 만두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과정도 좀 거쳐야지 전체 중식에 관련된 기초는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중식하면 딱 불 확 웍에서 네.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네. 후라이팬, 그 화덕에서 올라가서 이제 그런 음식을 만드는 건데 기초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네요. 그쵸? 물론 그렇죠. 뭐 전표 그리고 또 면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후라이팬을 최후에 잡을 네,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자, 근데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좀 절차도 까다롭고 어쨌든 중간 관리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가면은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네. 그 기간이 어차피 그런 과정을 또 어느 식당을 가게 되면 어느 식당마다 특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흐름에 예.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꼭 기간을 뭐 1년, 2년, 3년, 5년 두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제 금방 또 익숙해지는 거죠. 업장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네,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자격증 취득의 핵심입니다.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중식조리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시험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원가 계산, 공중보건학 총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각 과목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네, 중식 조리 산업기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셰프님, 먼저 중식 조리 산업기사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중식 조리 기능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합격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2015년도 필기의 경우는 합격률이 한 25%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그런 시험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만반의 준비를 좀 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합격률이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28%, 또 필기 경우는 합격률이 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식조리 산업기사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먼저 필기 시험 과목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 개론, 식중독 관리, 각종 감염병, 살균과 소독, 식품 첨가물, 식품위생 관리,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에서 식품위생은 식품을 보관, 가공,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과 식중독, 첨가물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규입니다. 식중독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뉴스에 안 나오는데 한때 또 급식이나 이런 거 식중독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러면 네.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타격적인 측면이죠. 맞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식중독 부분 특히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해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식품학이거든요. 어떤 과목인가요? 식품학은 식품의 일반적 성분과 특성을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식품학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및 섭취 시 몸속에서 분해하는 전 과정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특히 각 영양소 부분이 많아 출제되니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영양소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꼼꼼히 준비하면 조금 더 쉽게 필기에 합격할 수 덕분에 있겠네요. 공부도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정말 그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실기할 때도. 네. 계속해서 다음은 조리로 및 원가 계산이에요. 원가 계산이 왜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거에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운영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은 분명히 원가 계산에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서는 조리 이론과 단체 급식, 그다음에 외식 경영 관리에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조리 이론은 식품을 분류해서 조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숙지하는 과목이고요. 원가 관리는 한마디로 손익 계산 산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 급식과 외식 경영 관리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또 과목이고요. 2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필기 과목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과목이니 여기서는 점수를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이 총 4과목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만큼 난이도가 낮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조리 이론 및 원가 계산 이 부분 공부 많이 하시면 좀 더 합격에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공중보건이에요.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공중보건은 그 환경위생 및 오염, 산업보건, 역학 및 감염병 관리 등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네. 10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이 과목에서는 또 오염에 관한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셰프님께서 실질적으로 필기 시험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전체적으로 필기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신다면요? 되도록이면 자기 혼자 공부해도 물론 좋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주변에 그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이 있으면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게 됨으로써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밥도요, 혼자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사실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독학하기보다는 스터디 원을 좀 구성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좀 서로 자극도 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팁을 주셨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조리 관련 자격증의 경우에는 필기도 중요한데 사실 실기 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실기는 중식 조리 작업형으로 총 2시간 정도 치러진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노하우들 여러분께 전수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할게요.
네, 오늘은요 중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한 그런 실기시험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까다롭고 레벨이 좀 고난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일반 입문했을 때와 좀 틀리게 어느 정도 중급으로 가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만드는 그런 조리하는 음식들도 좀 다양하고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유산슬이라고 그랬고요. 한국에서 상당히 오래된 요리이기도 하면서 네. 또 일반인들이 드시기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제가 굉장히 설레고 신나네요.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실기시험을 좀 더 잘 볼 수 있을지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 제가 왔기 때문에 네. 열심히 좀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슬은 모든 재료들을 다 가늘게 슬라이스, 채 써는 건데요. 이 죽순도 있고요. 또 버섯, 이런 역시 버섯이고요. 네. 그래서- 와, 자 지금부터 여러분 무슨 약간 진기명기 쇼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아우, 기대됩니다. 이거는 이제 죽순인데요. 죽순은 이 뾰족한 부분이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채 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 소리가 경쾌합니다. 네.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가지고 밑둥목을 잘라내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쓸게 되면은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게 저며 쓰는 겁니다. 아, 이런 이미 식으로. 불어 있는 상태로 주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아, 그건 생으로 주죠. 아, 그러면 살짝 불려놓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좀 더 부드럽게 하기 네, 위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오, 잘못하면 너무 아 하면 손 비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셰프님을 봤을 땐 되게 쉽게 스무스하게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심사할 때 그런 네. 내공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도 되죠. 아, 자, 이런 식으로 네. 썰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대로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인생 살면서도 그렇죠. 적당한 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유산슬을 만드는 거기도 철학이 나오는군요. 네. 자, 이런 자, 식으로 부추까지. 이제 어쨌든 간에 썰을 때는 비슷한 길이와 비슷한 굵기로 썰어줘야지 음식을 만들어놔도 딱 봤을 때 아주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크기도 중요하군요. 네, 저도 이제 해삼도 그냥 썰게 되면 두껍기 때문에 한번 저으면서 또 이런 식으로 담아 놓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마도 이렇게 항상 뭘 쓸고 나면은 꼭 한 번씩 닦아내 가지고 물기가 없도록. 그래서 심사 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 이 사람이 항상 청결도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체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구나, 그렇죠? 새우도 네. 등에 내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등을 살짝 갈라 가지고요. 네. 내장을 다 제거한 걸로 골라왔지롱. 자, 네, 오늘은 그렇게 골라왔지롱 하지만 이제 시험 칠 때는 그렇죠. 내장이 제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고기도 채를 쓸 건데 고기 채를 쓸 때는 고기 지금 보시면 네. 결이 있죠. 네, 이거는 또 결대로 쓸어줘야지 고기가 고기 결대로 썰어주는 네, 게 쓸어줘야지 끊어지지가 않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 일단 준비했고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다 됐는데요. 네,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 데칠 예정입니다. 데치는 이유는 이 재료들의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제거를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물질 같은 거 제거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물이 이렇게 팔팔 끓는 상태에서 네. 이 재료 쓸어놓은 재료들을 모두 한 번에 와, 한 번에 담아주세요. 쫙 투하를 시켜주는 네.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젖었다가 네. 끓을 때 집어넣게 되면 끓은 물이 살짝 가라앉았다가 다시 좀 지나면 다시 끓잖아요. 예. 그때 다 건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때 바로 좀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한 번에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제 고기를 익힐 건데 고기를 익히려면 팬에다가 적당량의 기름을 좀 넣어서 팬을 한번 살짝 달굴 예정이고요. 네, 겉면이 살짝 익을 때쯤에 네, 살짝의 간장을 이 정도 갖고 얘네들한테 섞게 되면 이제 네,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살짝 간이 되는 거죠. 네. 파, 마늘, 이제 아까 말한 향신 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술도 조금만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파, 마늘 향이 지금 나기 시작을 네.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재료들을 집어넣고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막 나네요. 네.
이제 골고루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저수는 것보다는 그래도 스냅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딱 볶았을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겠다 그러면 준비된 그러면? 물을 좀 넣어주시는데 물은 이 재료의 한 절반 정도. 이건 이제 많이 넣으시면 그만큼 간을 넣으시면 돼요. 밥하고도 같이 잘 어울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도 넣으셔갖고 굴소스라는 간 좀 넣어주시고요. 소스. 그다음에 후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끓게 되면 오랫동안 끓이면 안 되고 한쪽을 잘 저수게 되면은 네. 침전되고 딱딱한 거 우유처럼 되잖아요. 오. 네, 이런 식으로 된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데 이게 전분물이면 한 군데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네. 뿌려요. 네, 이런 식으로. 전분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안에 있는 기름하고 육수라고 할 수 있는 물하고 같이 골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농도를 확실하게 잡아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포인트겠네요. 농도를 잘 잡아내는 네, 거. 그렇죠. 유산슬에서. 중식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을 넣게 되는데요. 네. 중식에서는 참기름은 고소함이잖아요. 네. 근데 중식에서는 고소함 플러스 중식의 윤기라는 역할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넣을 때는 그냥 한 군데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삥 둘러서 네. 살짝만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저수게 되면 이제 요리가 한결 더 윤기가 윤기가 나요.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금방 끝났네요. 이거는 그냥 일반 아주 얇게 만드는 지단인데요. 네. 이거는 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하는 짜충. 방법만 알면 또 쉽게 배워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짜충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은 재료들을 먼저 다듬고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충건에는 사실 양파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음식을 제일 맛있게 하려 했었을 때는 이 껍질 부분이 많이 질긴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좋을 것 위에는 같고 제거하고. 그래서 안에 제일 맛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하시는데 또 이제 모든 재료를 다 채 썰 건데 비슷한 길이, 비슷한 굵기로 썰어주면 좋겠고요. 네. 그럼 미러 썰기해서 예쁜 오렌지 빛의 당근. 네, 당근이지. 네. 피망인데 이것도 그냥 안쪽을 살짝 다 제거를 시켜서 네. 깔끔하게 썰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썰을 때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것도 저도 칼이 상당히 빠른 빨인데요. 네. 이게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그럴 때는 좀 약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쓰는 게 쓰기가 좋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중식 요리는 정말 이 칼 하나로 모든 걸 다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정말.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쓸어주시고 표고버섯 살짝 쳐서 기절시킨 후에 자, 이런 식으로 저으면서 네. 지금 하는 거는 제일 포인트가 다 비슷한 굵기와 비슷한 길이를 쓴 데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재료를 써실 때는 항상 같은 굵기와 같은 크기. 네, 그럼 음식을 만들어 놔도요. 딱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혹은 자기 본인이 보더라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기도 좋고 네, 먹기도 좋고. 그렇죠. 깔끔한 느낌이 드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쓸어주시고 네. 이 재료는 일단 이런 식으로 다 쓸어서 준비를 했고요. 지단을 만들 건데 계란 2개를 깹니다. 계란 2개.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네, 조금. 전분을 넣게 하면 금방 아까 침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다른 적인데 그 한쪽을 살짝 저수게 되면 네. 뇌수죠. 하나, 네, 큰 술. 둘, 셋, 넷. 그래서 이걸 치댈 건데요. 네. 치댄다는 게 뭐냐면 계란 흰자 노른자를 섞어주는 겁니다. 전분물하고 같이 섞어주는데 같이 풀어줘요. 어느 정도까지 치게 되냐면요. 자 보시게 되면 수저로 이 물을 퍼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쏠려 내려갔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얀 계란 흰자의 하얀 결을 다 깨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죠. 또 물기 만들어주는 작업인 건가요? 네, 이렇게 하게 돼야지 지단이 아주 얇게 예쁘게 나옵니다. 아까보다는 잘 퍼지죠. 예. 밀가루 풀을 만들 건데요. 네. 한 수저 반 정도 넣고요. 그다음 밀가루를. 네. 그래서 물을 역시 한 수저 반 정도가 아니구나. 더 넣어야 되네. 한 4번은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네. 그런 정확한 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 예. 이런 식으로 잘 져서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볶음할 거, 지단 만들 거, 이게 풀. 네. 순서대로 하나 저희가 이제 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네. 이제 지단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단은 팬에다가 기름을 좀 넣어서
제 스킬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살짝 달궈내갖고 기름을 싹 따라낼 겁니다. 생기죠. 그래서 그 할 때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네. 기름을 따라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기름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뜨겁게 달궈졌잖아요. 네, 그러면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3분의 1 정도를 여기다 부는 거예요. 예. 놓고 따라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쭈글쭈글하게 된 게 더 얇게 잘 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쭈글쭈글한 게 얇게 네, 잘 그렇죠. 되고 있다는 얇게 뜻이군요. 되면 될수록 이게 잘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살짝 뜨거든요. 그러면 익었습니다. 네. 그럼 끝에서 앉아보세요. 생각보다 안 뜨겁죠? 네. 아주 근데 가볍- 굉장히 얇네요. 자, 보시게 되면 지단, 여기가 지단 이제 팬 위에 있는 쪽이고요. 네. 팬 바닥 쪽이니까 살짝 누렇잖아요. 네. 그러면 쌀 때는 바로 그런 쪽에다 싸는 겁니다. 아, 좀 더 누런 쪽으로 안쪽으로. 예. 바깥쪽이 더 예뻐야 되니까. 그렇죠. 척하면 또 앞예달을 하시는군요. 재료를 좀 넣고 간장 조금만 넣으세요. 밑간이 안 돼 있는 거를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살짝 겉면만 삼겹살 익듯이 살짝 겉면만 익게 되면요. 네. 나머지 재료 다 집어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아, 살짝 겉면 익었을 때 네, 지금 나머지 됐으니까 재료들. 이제 네, 얘네들을 사실 이쯤에서. 재료가 지금 작은 건 않게 되게 많이 해는데요. 네. 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음식 만들기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굴소스라든지 후춧가루나 이런 한 것들로 이제 간을 넣으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달달 볶아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양파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살짝 한숨 죽을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다 여기다 됐네요. 볶아 봐주시고 이 재료를 이제 저기다 놓고 쌀 거예요. 거예요. 예. 풀. 아까 그러면 밀가루 동그랗게 돼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이쪽을 제외한 이쪽에다가 네. 기름에 튀길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막아주는 방수 역할. 적당하게 넣어서 네. 이제 어떤 거는 굵게 싸고 어떤 거는 또 가늘게 싸면 음식을 만드는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 한목에 크게 올라가겠고요. 땡기는 거예요. 김밥 싸듯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쪽을 마감을 하고 이쪽도 마무리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요리가요, 보기에는 쉽고 먹는 건 사실 순식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수험생들도 좀 만들면서 어려워하는 요리일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지단 때문에 지단 만드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는 그런 요령이나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싸는 과정에 있어서 잘 싸고 있는데 빵꾸가 났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네. 이제 또 그 부분 때문에 또 낭패를 겪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잦은 훈련과 연습만이 살 길이네요. 네. 자,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기름에 튀길 예정인데 그냥 튀기게 되면 기름에 노출됐기 때문에 금방 이제 노랗게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네. 계란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좀 넣어주세요. 아, 그래갖고 이거를 노른자랑 살짝 섞어요. 네. 이렇게 흰자 노른자랑. 튀김옷을 만드는데 이거는 하나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코팅만 시키는 그런 역할. 그래서 끝에가 잘 터지니까 끝에도 튀김옷을 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충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신기하네요, 진짜. 딱 잡아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살짝 걷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이제 지근지근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옮겨 놓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아, 살살살 네, 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가 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네. 이때는 좀 이렇게 이 시간에 딴 걸 한다기보다는 좀 있으면서 중간중간 굴려줘가면서 그렇죠. 네, 신경을 좀 요거 써야겠다. 다른 거는 하면서도 다른 걸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집중을 요하는 음식이라서 네. 눈 깜빡할 새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잘 된 거를 건져서 받쳐주시고요. 지그재그 쓰셔도 되고 한 입에 먹기 좋은 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때 좀 터져 나오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요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짜충공이 나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네. 좀 낭패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네. 극복을 해낼 수 있고요. 네. 불가능은 없다. 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짜춘건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짜춘건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좀 알고 가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야기가요. 네, 짜라는 거는 원래 중국의 사성 발음이 있는데 짜. 그래서 튀기다. fry. 춘이라는 건 봄 춘자를 써가지고 부드럽다는 뜻이고요. 곤이라는 건 이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리를 튀겨 만든 요리.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는 에그롤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요. 네. 사실은 좀 그 서양 사람들이 이 요리를 되게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해줬을 때는 또 맛이 아주 굿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기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업기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요리도 직접 해봤는데 여러분 실제로 시험 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뭐 스튜디오에서 사실 실기시험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께 좀 더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함께 셰프님과 요리하면서 알아보니까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여경래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험 준비하고 계신 경우에는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게 됐을 때 앞으로 이 분야에 또 전망이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한식, 중식, 양식, 기타 여러 장르를 했었을 때는 중식은 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옛날에 중식에 관련 인식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비하되는 뭐 짱깨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그런 것들 약간 네. 부정적인 요소가 없진 않아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중식당이나 혹은 중식을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하게 되고 옛날 같은 네. 경우는 또 공부도 많이 안 했던 그런 시절도 없잖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 그래도 전성기는 있었었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다 전문대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긍정 방향으로 돼 있고요. 게다가 내 생각으로는 중요는 한 6만 가지 정도가 되는데 와. 또 6만 가지라는 가지 수는 6만 가지라면 사실 실제로 네. 체감을 못하지만 네. 하루에 죽기 전에 다 먹어볼 수가 1년 있나요? 360을 매일 틀린 종류를 10가지씩 먹는다면 1년에 3,650가지를 뭐 10년 먹으면 36,500가지. 20년을 먹어야지 그 정도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요소지만 중요료는 아주 좀 무한한 가능성이 많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국도 중국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중요료도 상당히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경래 셰프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이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셰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중식 요리는 한 접시에 주재료와 부재료를 모두 섞어서 하나의 요리를 완성하는 그런 혼합 요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미료와 재료라든지 그리고 또 불의 색이 잘 조절해가지고 향과 맛 그리고 색, 미, 양 이렇게 5가지 박자를 골고루 좀 갖춰서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도 무척 중요한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조리 분야 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중식 분야라고 합니다. 합격의 길은 조금 고될 수 있겠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일념을 가지시고 모두 값진 결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